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4일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회 정기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12월 1일 날에는 서울 롯데에서 대한임상 초음파 이렇게 축의 학술대회가 열렸고요. 우리 팀원 중에 상당 수께서 여러분들 진행도 하시고 현지원도 참여하고 강의도 하고 좌장도 보시고 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날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홍쌤 그날 총평 좀 말씀 해주시면. 제가 총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날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초음파학회가 너무 사람이 많고 거기에는 이제 각 시도 지역 내과 의사의 였어도 좀 동원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적게 올까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날 도착해 보니까 정말 많은 선생님들 왔어요가 정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창영 부의사장님도 너무 우리 대구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도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참 홀도 쾌적하고 그래서 너무 영상도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대현 엄청 그 전날 영상이 엉망이었다고 그래서 그거 안 김대현 쌤 미리 하고 이재준 쌤하고 박선우 쌤이 미리 체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학회에서 영상 안 보이면 이거 완전히 욕만 시컷 얻어먹는데 참 우리가 강의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밑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 하나 하고 신장 강의 있는데 사실은 저 오리지널 슬라이드를 거의 없고 우리 선생님들 슬라이드를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 슬라이드가 잘 돼가지고 더 이상 별로 손볼 게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박선우 선생님이 또 저한테 추천을 받아가 한상서 선생님 강의하셨는데 평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좋은 강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상서 선생님도 저한테 고맙다고 또 전화하면서 또 우리 박선우 선생님하고 우리 김대현 회장님한테 감사 인사해달라고 하시고 불러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되 다음에는 강의 말고 자기가 주전공인 얼굴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또 인문학 강의를 해서 좀 초청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뒤에 패널이 너무 좋았다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 이제 펜좀 가로가가 못 들었는데 정말 좋았다고 여러 선생님하고 특히 이제 한국초음파의 성윤민 선생님하고 몇 분이 와셔가 어떻게 하는가 구경하는데 패널 정말 대구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수준 높은 패널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못 올라가고 같이 못 내려가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저희 집 사람 생일이라서 사이하고 손녀하고 같이 그게 저녁 먹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행동 모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한 말씀 해야지. 그래서 이래서 우리 학술 선생님 그날 회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박선우 선생님 특히 패널 토의 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반드시 보고 기록해야 될 소견 및 결과지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다음 주 2회에 걸쳐서 이수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편한데.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버물동 연합작가 이수현입니다. 저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반드시 보고 기록해야 될 소견 및 결과지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발표 제목을 들었을 때 제가 보이는 건 이 반드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또 강의 초짜로서 이게 반드시 뭘 보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싶었었는데, 뭐 강의를 잘하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임팩트 있는 뭔가 메시지를 딱 던져줘야 될 것 같은데, 전 이거를 봤을 때 솔직히 심장 초음파 보고 봐야 될 게 다 봐야 되는데 대체 뭘 얘기를 해야지 두 세션 동안 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심장 초음파 우선은 뭐 책자를 보게 되면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거든요. 예,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지금 이번 주 20분, 다음 주 20분 내에 다 얘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심장의 구조와 기능, 뭐 우선 기본적인 뷰를 어떻게 잡고 그 뷰에서 어떤 메저먼트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이 패솔로직한 심장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 케이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저희 병원에서 접했던 케이스가 1차 의료기관에서 흔히 좀 접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우선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에코를 해야 되고 이 질환이 발견됐을 때 어떤 부분을 더 명확하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우선은 원포인트 레슨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퍼런스는 이제 이게 심장 초음파의 바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솔직히 너무 어렵기도 하고 저조차도 다 읽어보지도 못했었거든요. 가장 쉽게 2016년도에 이제 한국 심초음파학회에서 발간했던 이 지침서 기준으로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의 판독지 어떤 병원의 소견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잘 살펴보시면은요. 또 환자의 데이터들 그리고 그 환자의 키와 몸무게 이거를 적는 란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모드에서 어떤 부분을 메저먼트 하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 결과 입력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2D에서 이제 LV의 볼륨과 이젝션 프랙션 그리고 LA 볼륨이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기입한 란이 있겠고요. 그리고 각 밸브들의 이제 파라미터들을 기입하는 란일지 있을 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슈 도플러와 그 다음에 리저널 올모션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입하는 란이 있겠고 결국 이런 것들을 기입하면 되겠구나 대략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총 4개의 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파라스터널 뷰와 이제 에이피칼 뷰가 되겠죠. 이 뷰로서 만들어지는 플레이는 크게 총 3개입니다. 우선은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와 같은 경우는 심장을 이제 정말 장축으로 세로로 잘랐을 때 가장 긴 면을 보여주는 이런 면이 되겠고요.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는 한마디로 이제 심장을 정말 이제 단축으로만 잘라는 그 단면을 보는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피칼 뷰 같은 경우에 심장을 정말 가로 눕혀서 어슷 잘라서 본 이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이제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 잡는 방법은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요 레프트 스터널 보드에 가장 가까이 잡았을 때 이렇게 뷰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이제 심장 구조물들은요. 우선 에오르틱 밸브, 레프트 사이드 쪽에 있는 심장 구조물도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오르틱 밸브와 마이트럴 밸브들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RV, 그리고 여기가 LV와 LA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septum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안테로셉탈 쪽이고요. 이게 포스테로 라테랄 이제 월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심장을 이제 그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를 잘라낸 모습이고요. 우선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보였을 때 정상적인 심장이라고 눈에 좀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가 이제 한 심장 초음파할 때 맨 처음에 환자분의 심장을 보는 뷰가 되겠거든요. 이게 뭐 환자의 심장의 뭐 첫 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의 어디가 문제가 있겠구나 대략 짐작하고 아, 여기서부터 좀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저희 병원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다들 있는 심장들인데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우선 RV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LA나 LV 같은 경우 RV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에오틱 밸브 굉장히 스클레로시스가 심해 보이죠. 아, 이 사람은 에오틱 밸브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겠고,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은 이제 페리카디아, 팻들이 보통 보이는 부분인데 여기에 안에코약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요. 심장이 물에 약간 둥둥 뜬 듯한 양상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머슬들, 그러니까 마이오카디움도 굉장히 두꺼워져 보이죠. LA도 약간은 다소 커져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자들의 진단명은 다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싶고, 그러면 여기서 ASD를 예측을 한다거나 해서 여기는 어디 레프트 라이트 션트가 있겠구나 짐작하고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AS가 있지 않겠나 짐작하고 AS에 대한 시비어리티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거는 패닉하다 인퓨전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탐폰 정도 수준은 아닌지 대학병원에 바로 트랜스퍼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이게 검사를 시작을 할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LVH가 심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도록 검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은 파라스탄 롱 엑시스 뷰 같은 경우 어떤 메저먼트를 하느냐, 맨 처음 그 심장 판독지를 보시면은 이제 M모드에서 측정하는 그 파라미터들을 다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측정을 하게 되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뷰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 게 이 이제 LA와 LV 쪽의 엑시스와 그 다음에 초음파 뷰 내려 꽂히는 이 각도가 모두 다 수직으로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수직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이 각도를 전체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 이 에오틱 밸브와 LA 쪽을 자르게 되면 LA의 디멘전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마이트럴 밸브의 팁에서 측정하게 되면 마이트럴 밸브 M모드 모션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LV 쪽, 마이트럴 밸브 팁이 약간 벗어난 쪽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LV 디멘전, 엔드 다이어스톨 디멘전이나 엔드 시스톨릭 디멘전을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딴 것보다는 LV 디멘전을 측정할 때 이 각도를 수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심장이 뒤틀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걸 수직으로 할 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초음파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지원된다라면은 아나토미컬 M이라는 기법으로 그냥 꽂히면 이런 식으로 좀 비스듬하게 꽂힐 텐데, 이거를 엑시스를 좀 틀어가지고 최대한 수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해볼 수 있는 아나토미컬 M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그냥 2D에서 바로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파라스트럴 숏 엑시스 뷰입니다. 파라스트럴 숏 엑시스 뷰는 이제 롱 엑시스 뷰에서 이거 심장 프로브를 갖다가 이제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을 시키면은 바로 파라스트럴 숏 엑시스 뷰가 보이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면은 총 4개입니다. 우선 에오틱 밸브 플레인과 그 다음 마이트럴 밸브 플레인, 그리고 미드 벤트리큘러 플레인, 그러니까 파필라리 머슬 쪽의 플레인이 되겠고, 그 다음 에이펙스 플레인인데, 이것은 처음에는 에오틱 밸브에서 플레인을 보다가 살짝 밑으로 틸팅 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글라이딩해서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이 뷰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LV가 굉장히 동그랗게 동심원으로 나올 수가 있도록 측정을 해야 이 사람의 리저널 월모션에 업노멀티가 있는지, 마이오카디움이 정말 두꺼운지 거기에 평가가 정확해질 겁니다. 이것들도 저희 병원 케이스들인데요. 보시면 여기서 봐야 될 건 각 밸브들의 모폴로지가 이상이 있는지 봐야 될 거고요. 리저널 월모션에 이상이 있는지, 뛰는데 양상이 좀 이상하지는 않은지, 시스톨 펑션이 괜찮은지를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에오틱 밸브가 보통 3개의 커습으로 이루어진 게 정상인데, 커습이 2개에서 이쪽과 이쪽. 예.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인페로세탈이나 그다음에 인페리어 월 쪽에 마이오카디움 굉장히 스테닝이 되어 있고 거의 엔도카디움이 거의 뛰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에오틱 밸브의 스클레로시스가 굉장히 심하죠. 커뮤션 퓨전까지 있지는 않지만 스클레로시스가 심하고 그 다음에 열리는 게 굉장히 뻣뻣해 보이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스톨 때는 심장의 동심원을 유지를 하는데, 이 다이아스톨 때 이 세텀이 플래티닝 되면서 D 쉐입을 보이고 있겠죠. 네.
이때 이 사람들이 진단된 저희 진단명은 이렇습니다. 바이커스피드 에오틱 밸브였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올드 임박입니다. 리저럴 월모션이 있었고 RCA 테리토리 임박이 있었던 환자분이셨고요. 이분은 AS였었고 이분은 폴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 환자였습니다. 여기서 측정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각 밸브의 몰폴로지를 측정하고 그 시비어리티를 측정하는데 그 에오틱 밸브나 아니면 마이트럴 밸브에 그 스테노시스가 있다면 플래닝 메텔로 이 면적을 구하면 이 시비어리티 평가에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도플러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TRma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포챔버 뷰에서도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포챔버 뷰에서 그 맥스 플로의 값이 도플러의 방향이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패러럴하게 유지가 안 된다라면은 이렇게 그 숏 엑시스 뷰로서도 이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트라이커스트 벨드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 환자도 제가 측정한 값인데 보시면은 이 트라이커스트 벨드의 뒤로 새는 영리 플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샘플 볼륨을 대고요. 이제 그 CW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끝에 오는 이 값이 바로 TRmax가 되겠고 이 플로우 그레이디언트가 기계에서 계산이 되거든요. 여기서 RA 프레셔를 더하면 이게 바로 그 RVSP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에이피카 포챔버 뷰가 되겠고 에이피카 포챔버 뷰는 이제 거의 엑실라 가까이에서 이제 환자의 그 에이펙스에서 베이잘 쪽을 쳐다보면서 보는 뷰가 되겠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면은 이렇습니다. 각 포챔버가 모두 다 보이게 되죠. LA와 LV, RA와 RV가 모두 볼 수 있겠고 각 세툼은 이러합니다. 네,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은 가장 유명한 모디파이드 심슨 메소드, 결국에는 이젝션 프랙션, 시스톨릭 펑셔널 어세스먼트인데 요 이제 그 플레인에서 측정을 해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엔도카디움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이 마이오카디움이나 이 에피카디움 따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마이오카디움, 엔도카디움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벌어지는지 그 트랙볼을 이용을 해서 이 마이오카디움 잘 따라가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파필라리 머슬은 제외를 시키고 트레이싱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계에서 알아서 이젝션 프레션 값이 얼마 나온다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또 다이아스톨릭 펑션까지 재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바로 마이트럴 인플로우 벨로시티와 함께 그 다음에 티슈 도플러를 대시고 여기에다가 그 마이트럴 밸브의 애뉴루스 메디알 월이나 아니면 라테랄 월 쪽에서 샘플 볼륨을 측정해서 하시면은 바로 E'과 A', S' 측정하게 되겠고 이전에 쟀었던 이 벨로시티와 여기서 측정된 이 프라임 값을 또 레이쇼까지 이 기계에서 알아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이것으로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구나 없구나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잴 수 있는 게 또 TRmax입니다. 유명하게 여기가 당연히 RA와 RV가 되어 있는 이 밸브는 트라이커스트 비드 밸브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리거테이션 플로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이 도포를 최대한 패럴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TRmax 값을 구하시면 바로 프레셔 그레이디언트가 또 측정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측정하는 게 보는 게 또 에이피칼 5 챔버 뷰입니다. 이 4 챔버 뷰에서 살짝 프로브로 업틸팅을 하시게 되면 이 바로 에오틱 밸브의 LVOT와 에오틱 밸브가 관찰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도플러로 측정을 해서 이 에오틱 밸브 이 부분의 펑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오틱 밸브의 맥스 값을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도플러가 카로티드 도플러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도플러를 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패럴럴하게 이제 도플러 그 샘플 볼륨을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은 도플러 플로우는 이런 식인데 블러드 플로우의 방향 이 방향이죠. 30도 이상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바로 잡아서 측정해 보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맥스 플로우 정확한 값 측정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이제 측정을 하니까 CW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AS가 있던 사람인데 에오틱 밸브 X가 조금 상승되어 있죠. 다음에는 저희 보는 케이스 리뷰 조금만 발표하도록 하게 다음 주에 너무 많아서 요거를 조금 당겼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하트 페일리어만 이번 주에 발표를 하도록 할 거고요. 이 사람은 그냥 혈압약 처방에 내원한 84세 여자 환자입니다. 그냥 신부전으로 약물 복용 중에 있었었고 경대병원에서 복용하는 약 저희 병실로 리필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잘 됐었다가 어느 순간 오늘 혈압을 재보니까 160에 105에 혈압이 조금 올라가 있었거든요.
환자분에게 이제 청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지컬 이그잼을 해보니 페리티빌 쪽 피팅 이데마가 관찰이 됐었고요. 청진을 해봤을 때 보스 로어 러필드의 크래크 사운드가 들렸습니다. 또 히스토리 키 테이킹 자세히 해보니 요새 따라 조금씩 걸어 다닐 때 조금 숨은 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환자 바로 엑스레이 시행을 했었고 엑스레이상 양쪽 렁에 플루럴 이퓨전 관찰되었었고요. EKG 상에서는 STT 체인지 등 따로 없었습니다. 환자의 에코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파라스타 롱 엑시스 뷰와 이제 에이피칼 뷰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에이트리움, 그러니까 LA와 그 다음에 LV가 늘어나 있죠. 마이트럴 밸브는 텐팅되면서 약간 겨우 코압테이션 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었고요. 이젝션 프레셔는 약간 떨어져 있는 듯한 모션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이제 이 사람은 피지올로직 MR이 관찰되고 있었고요. 혹시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지는 이유가 임박이 생긴 게 아닐까 봤었는데 리저널 월모션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 모디파이드 심슨 메소드로 이젝션 프랙션을 계산을 했을 때 50% 미만으로 떨어진 소견 관찰되었었고요. IVC를 어세스먼트 했을 때 IVC 플랫소라가 전형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IVC 플랫소라 저는 이제 하트 페일러가 있을 때 항상 IVC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하시기 때문에 IVC가 어디서 보이는지는 대충 감을 잡으실 거고요. 심장 초음파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서브코스탈 뷰에서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이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아래쪽에서 이쪽을 향하면 이렇게 심장이 보일 거고요. 약간 프로브로 크락와이즈 로테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약간 오른쪽으로 틸팅을 하게 되면 IVC가 관찰이 되겠는데 이 IVC를 봄으로써 이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바로 IVC 플랫소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IVC 플랫소라라고 하는 게 ECM 이상 IVC가 증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스피레이션, 익스피레이션 할 때 레시피레이션 시마다 이게 체인지가 거의 없을 때를 바로 IVC 플랫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볼륨 오버로딩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트 페일러인데다가 볼륨 오버로딩이 있으니까, 이 사람 적절하게 다이어리틱스를 사용을 해야겠구나 판단하고 이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특히나 이제 올드에이지의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볼륨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BP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규도가 잘 조절돼도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뜬다라고 하면 약을 먹었나 한번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이 사람이 볼륨이 좀 오버로딩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피지컬 이그잼도 한번 해보고 피팅 이데마 있는지 럼사운드도 한번 들어보고 엑스레이도 한 번씩 찍어보는 게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하트 페일러, 리듀스 이젝션 프레션, 익히 알고 있는 컨제스트 하트 페일러로 진단을 했었고, 기존의 다이어리틱스에 조금 더 에딩을 시켜서 팔로우를 했습니다. 1주 정도 약을 투약을 하고 난 다음에 팔로우 엑스레이고요. 기존에 보였었던 플루럴 이퓨전은 더 이상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팔로우 백호입니다. 이전에 보였었던 펑셔널 MR 거의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예전보다는 인텐시티가 조금 줄어져 보이고요. 이전에 보였던 IDC 플랫소라도 모두 다 사라진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몇 주 동안 발생한 디스니아 주소를 내원한 여자 환자였었고요. 타원에서 밸뷸러 하트 디지즈로 이제 팔로우하고 있던 분이셨고, 운동 시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서 내원을 했습니다. 혈압은 110에 60으로 스테이블 했었고, 피지컬 리디즘상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환자의 인젝션 프랙션 측정한 이제 포챔버 뷰에서는 인젝션 프랙션은 굉장히 인텍트했었고, 모디파이드 심슨 메소드로 측정한 인젝션 프랙션 값은 60%를 상회하는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이제 밸뷸러 하트 디지즈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은 바로 AS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이 AS 시비어리티를 평가한 결과 AV 맥스 값은 2.74로 4m/s를 넘지는 않았었고요. 플래닝 메트리도 1.56으로 1시 미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비어리티를 평가하는 게 이게 2014년 AHACG 가이드라인에 굳이 따지자면은 프로그레시브 AS, 그 중에서 마일드 AS에 속했었고, 이 AS 때문에 이 사람은 디스니아가 발생한 건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다이아스톨릭 펑션은 어떤지 어세스먼트 한 결과 마이트럴 인플로 벨로시티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이 티슈 도플러로 측정한 결과 EOV 이프람이 18.27로 굉장히 높아져 있었죠.
프로비온피는 300으로 좀 높아져 있었고 LA의 볼륨도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이아스토리 디스펑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이아스토리 디스펑션 간략하게 살펴만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LA는 이제 모두 시스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에어틱 밸브가 클로징되고 그러니까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LV가 늘어나게 되면서 프레셔가 급감하게 되죠. 그리고 LA 같은 경우에는 LV가 시스톨하고 있는 순간에 펄모닉 베인에서 모든 그러니까 블러드가 들어오면서 프레셔가 조금 늘어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마이트럴 밸브가 오프닝이 되면서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패시브하게 LA에서 LV 쪽으로 블러드가 다 쏟아지게 들어오게 되죠. 이때 형성되는 게 바로 마이트럴 인플로 벨로시티에서 이 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 정체가 되다가 LA가 시스톨을 딱 하는 순간 다시 블러드가 LA에서 LV 쪽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이 벨로시티가 나오게 되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 벨로시티가 A 벨로시티보다 2배 정도 높게끔 측정되는 게 1.5배 정도 높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다이아스톨리 디스펑션 리글레이션의 임페어드가 되기 시작하면서 LA 프레셔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형성됐던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 벨로시티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때 들어가지 못한 블러드 볼륨이 에이트릴 컨트랙션 할 때 모두 다 쏟아지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EA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그레이드, 이렇게 하면서 그레이드 1, 이제 다이아솔 디스펑션이라고 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LA 프레셔가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서 이 벨로시티가 올라가는, 다시 정상과 유사하게 지게 되는 게 바로 슈도 노멀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티슈 도플러 같은 경우에는 변화는 없거든.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이 프라임 값은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슈도 노멀과 노멀을 구별하는 게 바로 이제 티슈 도플러 같이 접목해서 봐야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었고, 그리고 또 E 오브 E 프라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값은 여기에 복잡한데 E 오브 E 프라임 값이 PCWP와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1997년도에 발표가 됐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LV의 필링 프레셔를 얘기를 하는구나, 코릴레이션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E 오브 E 프라임이 올라가면은 LV의 이제 수용력,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을 때 바로 E 오브 E 프라임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공부하신 분들 이것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티슈 도플러까지는 해보는데 펄모닉 베인이며 컬러 M 모드며 발살과 매뉴버를 했을 때 마이트럴 플로가 달라지니 많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 또한 헷갈리고요. 다행히도 2016년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새로 신설이 되었었고 측정하는 값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E 오브 E 프라임, 그리고 셉탈이나 라테랄 쪽 E 벨로시티, 그리고 TR 벨로시티와 LA 볼륨 인덱스 이 네 가지를 봐서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이면은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구나. 두 가지밖에 해당하는 인터미디어트하다.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되면 이거는 정상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생각을 해보면 E 오브 E 프라임이 이거는 LV 필링 프레셔니까 LV의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상태구나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프라임이 떨어지는 거에 없을 때 다이아스톨 디스펑션이 있을 때 마이오카드이 뻣뻣하니까 어쨌든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LV의 컴플라이언스 떨어지면 LA는 프레셔로 가해지게 되니까 LA 볼륨이 늘어나게 될 거고, 이거 프레셔가 세파리제이션 되면서 결국은 RV 쪽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면 TR이 생길 거니까 그 TR 벨로시티도 어쨌거나 다이아스톨 디스펑션을 이제 진단하는데 이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겠구나라고 이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요즘 말로는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으로 진단을 했었고요. 이 사람은 기존 병원에서 ARB도 사용을 했었고 베타블록도 사용을 했었고 다이레트스만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레트 조금 레딩을 시킨 후에 2주에 팔로우를 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E 오브 E 프라임이 12로 조금 떨어졌죠. 환자 심통도 좋아졌었고, 그래서 환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머리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불어서는 파라스톤
순서로 롱 엑시스 뷰와 숏 엑시스 뷰, 4챔버, 5챔버 뷰가 되어 있고요. 이 롱 엑시스 뷰에서 어쨌든 첫 인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장 상태를 파악을 하시고 이때 재는 파라미터들을 엠보드 디멘저로 측정을 한다. 그다음에 플러스 숏 엑시스 뷰 같은 별개 몰폴로지를 확인하고 뭐 시비리티 평가하고 그다음에 LV를 봤을 때는 리저널 월못이 업로마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 4챔버 뷰에서는 시스톨릭 펑션과 다이아스톨릭 펑션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5챔버 뷰에서는 AV의 펑션을 확인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이제 하트 페일러 리듀스드 이젝션 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젝션 프레션은 뭐 모디파이드 심슨 메소드로 평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볼륨 스테이터스 평가를 하기 위해 IBC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트 페일러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레션 같은 경우는 마이트럴 인플로 벨로시티 티슈 도플러를 측정하고 LA 볼륨과 TR 맥스 값을 측정함으로써 이 사람이 진짜 이제 하트 페일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IBC 프레소라 IBC의 측정을 젤르로 부이고 적당히고 있으니까 몇 센티미터에서 나는지 RA하고 측정 제가 알고 있는 게 1cm나 2cm 밑에서 측정하는 1cm. 네네네 알고 있다. 그거 막 약간씩 비례감씩 넓어졌잖아. 예. 헤파틱 베인에서 그 RVC, 헤파틱 베인이 RVC 들어오는데 2cm 안에서 2cm 안에서. 예, 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AS 잴 때 프레이메트리로 재는 방법이 있고 스펙트럴로 재는데 그 차이가 나면은 어느 걸 주로 더 취하시는지. 저는 어쨌건 제일 시비러티가 높은 쪽으로 저는 선택을 하거든요. 만약에 플래닛미트리는 뭐 마일드인데 이제 그 스펙트럴 도플러로 쟀을 때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플래닛미트리를 좀 더 언더 에스티메이션 했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요. 만약에 이 환자가 이젝션 프레션이 막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플래닛미트리 굉장히 좁게 나오는데 이제 그 플로우 맥스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플래닛미트리 좀 더 따르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환자의 시스톨릭 펑션 이런 것도 굉장히 코릴레이션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비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MS는 플래니메트리가 표준이고 AS는 그 스펙트럴 도플러가 표준이고 안 그런가요? 둘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네. 어쨌든 이게 왜냐니까 AS 같은 경우에는 가시페이션이 많아서 투기 플레이메트를 하면 이게 예, 많이 오류가 많이 나서 도플러도 잘 보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도플러도 그 무슨 인디케이션이고 그 나가는 양 들어가는 양 그 볼륨을 하면 곱하기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보시고 뭐 일단 제일 많이 보는 게 픽스톨릭 밸런시티 그러니까 나갔을 때 좁아졌을 때 항문이 좁아진 쪽에서 거기 시스톨릭 블루스티 CW를 재서 거기서 속도 얼마나 빠른지를 일단은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제일 그래도 조금 아 이거 한 4m/s 이상이다 좀 아예 보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왜냐면 AS는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시고 다시 디스펑션 저거 놔둬도 좀 뭐 그냥 뭐 알아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약 쓰다 보면 그냥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뭐 스트레스 이벤트가 없어지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AS 같은 경우에는 시비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급사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에코한 거 가지고 발행해서 제일 문제되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했는데 시비 AS인데 돈을 봤을 때는 그냥 로드 레이트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갔을 때 풀로 나갈 때 좁아진 쪽에서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그게 해서 픽시돌 밸런스를 측정해서 그걸 잘 재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없지 않겠어요. 그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그냥 일단은 아 이렇게 있구나. 나젤 디스펑션도 아까 그래 자꾸 얘기하시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A하고 LV하고 P가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사이 이게 압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심장이 다이스 디스펑션 처음 생기는 건 뭐냐 그러니까 LV가 릴렉세이션이 안 되는 거죠. 릴렉세이션이 처음에 안 되고 그 다음에 LA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심장이 그 EA가 역전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릴렉세이션이 안 되니까 LV P가 고여 있으니까 LA P가 쑥 못 빨려 들어가니까 E가 이렇게 쑥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모여 있게 되니까 이게 커지는데
근데 나중에 비슷하게 되는 건 이제 A도 지가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프레셔가 모양이 다시 똑같이 이거 역전된 게 다시 원래로 회복돼 버리는. 그리고 발살만 요새는 제 책을 읽어보곤 하면 잘 안 한답니다. 그게 오류가 좀 차이도 많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학교 다닐 때가 아니고 뭐 레지던트 때 보면 슈도노말 해가지고 발살로 메뉴가 코로 숨 꼭 참고 배에 힘 꽉 주세요 하면 플로우가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리버서블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개인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하진 않다고 하고요. 뭐 어쨌든 발색 디스펑션은 조금 사실은 에코 매뉴얼 공부하시면 처음에 기본 뷰는 다 잡으시고 시술 펑션까지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발색 디스펑션 가면 뭐 말도 많고 복잡한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아까 큰 카테고리 4개 정도는 되셔야 그게 나중에 심장 초음파 지금 기준 다 나와 있거든요. 정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족을 다 재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E도 내고 A도 재고 RBRT도 잴 수 있으면 재고 뭐 만약에 발수 디스펑션이 사실 아까는 기준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인터미디에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되면 또 아까 풀모니 베인 벨러시티를 잰다든지 헤파틱 베인 벨러시티도 측정해서 거기서 또 카테고리 또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뭐 오늘 이런 게 있다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할 게 많고 에코는 뭐 종일 강의해도 시간 많은데 그래도 간략하게 잘 정리된 것 같은 감이 그 혹시 오늘 강의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에코 스쿨을 따로 또 하려고 또 저희가 이제 여러 지역에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혹시 오늘 선생님들 강의 들으신 분 중에 한 80% 이상 이해가 잘 된다 그러시는 분 한번 손을 딱 들어주시면 이해되시면 정밀 종합하셔도 됩니다. 네, 종합하시면 다 이해되시면 정밀 아니면 한 종합하셔도 됩니다. 50% 정도 이해되신다는 거면 50%. 그러면 뭐 일반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해는 돼도 문제는 아까 그런 영상을 만들기가 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재보면 실제로 벨로시티나 이게 내가 질 때마다 다르게 나와서 한번 정확하게. 근데 제일 큰 값으로 보시면 돼요, 에코는. 그러니까 경동맥과 달라서 심장은 제일 큰 값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CVOT가 제일 애매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서브스터널, 수프라너치브도 잡고 AS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쪽으로 심장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값을 보시면 됩니다. 제일 높은 값이 이뭐 기준 이상이면 이건 CVOT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동맥은 이게 높아도 이게 우리 각도를 못 맞춰서 이게 오려갈 수 있는데 심장은 제일 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제일 큰 값 나오면 이게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쟀을 때마다 다른 게 아니고 제일 큰 값 그냥 믿으시면 돼요. 제일 큰 값. 그래야 오류가 덜 나는 거죠. 작은 값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작은 값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부정맥 있을 때는 부정맥 그 지나고 그 다음 비트 지나서 그 다음 비트예요. 왜 그러냐면 VPC나 이렇게 지나가면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울컥 쏟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음 지나서 비트에서 그렇게 측정. APC나 VPC 있으면 그런 거 지나서 한 비트 쉬고 거기서 측정하시고 하면 이게 왜냐면 이게 프레셔 그 어쨌든 나가는 볼륨으로 이게 압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재실 때는 부정맥 있을 때는 또 그게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참. AP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재시면 되고 AP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냥